자, 2부 시작합니다. 야, 이 결석쟁이들아. 2부 잘 봐라. 오늘 순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순서 삽입의 날이에요. 지난 시간이 빈칸의 날이었다 하면은 오늘은 순서 삽입의 날. 자, 11페이지에 36번 순서로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순서 풀 때 방법이 고개를 들어. 순서, 기준점, 시공간의 변화,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내용 잘 몰라도 출제자가 왜 순서를 냈을까? 악착같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자, 36번 준비하시고 시작. 해봐. 1분 10초. 그 어려운 수능도 말이야. 한 문제 채로 2등급 받아놓고 쌍내야 말이야. 이번에도 좀 더 잘할 수도 있었다고. 너무 어려웠어요. 수능보다?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 한 문제가? 네. 그럴 때 있지. 어려웠는지 문제가 개판인지. 100초 되고 있습니다. 남학생만 수업하는 게 얼마만이야? 녹화 안 하고 남학생만 있으면 욕도 하고 그러잖아. 해봐. 2분. 남아. 어차피 않겠지 뭐. 즉 2분 15초. 자, 오답은 100% 4번이 나왔네. C, A, B다. 아하, 야, 그들아. 내가 조금 아까 뭐라 했냐면은 해석이 좀 안 되더라고. 순서, 기준점,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C가 먼저 나왔다 그랬잖아, 4번 하는 사람들. 준영아, C번의 첫 문장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 모르겠어? 읽어봐, 그럼. If 응. whereas in the human receive significant 자, significant increase. 이건 significant도 모른다고 진짜 증가는 알겠지, increase. 현재나 무에서의 증가래. 이거는 단어를 모를 수가 없지, 밑에 있으니까. 현재나 무에서의 증가래. 악성 흑색 악성 흑색 쪽이 뭔지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악성 흑 색깔이 뭐 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수에서의 증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꿀게. 질문 내용이 사람이 흑색 종이 어떻다 적다 뭐 그 얘기입니까? 전체가? 준영아, 내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뭘까? C번도 흑색 종 얘기가 아니라면 질문 전체가. 그럼 뭔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면은
자, 주어진 문장이 있고 A, B, C가 있는데 10번째 문장 뭐 흑색종이 뭐 증가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증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뭔 생각이 들어야 돼? 강주공? 흑색종이 아닌 게 흑색종이 나왔잖아. 그럼 뭐가 떠올려야 돼? 현지, 빨리 말해봐. 뭐가 떠올려야 돼? 이 떠올려야 될 게 A번의 세 번째 줄에 있잖아. 오, 선이 이렇게 했네. 현재 A번 세 번째 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여기에 for example이 나오지? 네. 예문 나와요. 예문으로 뭐가 나오니? 레이크가 뭐니? 같이 해봐. 레이크가 뭐야? 호수. 초딩들 진짜. 그러면 지문 전체가 호수 얘기야? 흑색종 얘기야? 뭔 소리야? 예문 1번, 예문 2번 이 소리예요. C가 먼저 나온다 하나 그들아. 그래서 4번이 CA라고 했는데 여기 AC가 돼야 될 거 아니야. C가 두 번째 AC니까. 그럼 마침 AC 다음에 B가 마지막에 있는 게 1번에 있고 또 B가 앞에 나온 게 2번에 있지? 그 예문인 거 알았어 내가. 두 개가 이제 A번의 세 번째 줄 예문이고 C번의 첫 번째 문장이 예문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찍어도 뭐를 찍을 거니? 1번 찍을 거야? 이 정도면 변태지. 찍을 때 1번 찍는다는 거는 1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찍어도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안 풀릴 때 내용 모를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거지. 자, 정석대로 가보자. 정석이란 건 뭐냐? 주어진 문장 해석해야 돼. 잘 봐. Prior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독해하면 이런 단어들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Industrial Revolution 뭡니까? 산업혁명 프라이어 전에. 자, 산업혁명 전에는 그런 말입니다. The world of nature and human. 자연과 인간의 세계는 자, both A and B입니다. 자, both perceptually 지각적으로 그리고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달랐다. 인간과 동물, 자연 세계가 비슷해 달라? 달랐어. 언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B로 가보자. Human impact on the planet. 플래닛이 행성이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할 땐 지구, 세상 이러면 되겠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was easy to identify. 구별하기 쉬웠다. 그리고 separate. 분리되어 있었다. from the reciprocal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얘기지? 자연 선택의 호혜적인 상호간의 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자, 주어진 문장은 달랐다. B번도 다르단 말 맞잖아. 그래서 B번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고 꼭 간접적인 힌트.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설명 해석 좀. 과학기술의 발전. With the rise in technology. 기술에서의 등장으로 인해 뭐 자연스럽게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어진 문장, 그 다음에 B번 첫 문장까지 산업혁명 전. 기술이 등장하지? 기술이 등장하니까 B번 두 번째 문장부터는 산업혁명 얘기네. 산업혁명 전에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었지. 자, 그럼 산업혁명 후에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 문장 B번의 밑에도 세 번째 줄 현지가 읽어봐. 여기. 밑에 세 번째 줄이니까 휴먼 카인드지 나오기 없지. 파일럿. 준영아 파일럿이 뭐니?
자, 인류는 이제 지구의 조종사다. 지구를 조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산업혁명 전에는 인간 별도, 자연 별도제. 근데 산업혁명이 지금 생기면서 인간이 자연을 조종한다. 인간이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향을 준다가 A번의 첫 번째 문장까지 가면서 예를 들어 A번의 두 번째 줄에 scale as 다음에 준영 읽어봐. Scale people. 사람들이 아주 바꿈에 따라 이렇게 나오지? 환경을.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 예로 아까 말한 대로 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흑색종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해석을 해서 산업혁명 전과 후의 내용 그런 거 파악해도 되고 근데 문제 풀 때 몰랐어도 예문의 일종이라는 거 시의 첫 문장이 예문이라는 거 알았다면 다행히 문장은 어렵지만 단어가 밑에 있잖아. 다른 게 흑색종 얘기가 아니니까 예문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 정도는 해결해야 돼요. 37번. 자, 준비하시고 밑에 단어가 뭐 3개가 나옵니다. 뭐 프록시멀부터 네컨탈까지 3개의 단어가 나와요. 자, 시작. 참고로 답은 얘기 안 할 겁니다. 한 80초 지나고 있습니다. 백 초 됐습니다. 또 답은 뭔지 몰라요? 손 그거 있어. 일단 몰라. 자, 1분 54초. 그거 있어. 몰라. 답이 뭔지 나도 몰라요. 엄마, 아빠, 남친 누구냐? 네. 친. 남친? 네. 여친 딸 있지? 그거 했어? 몰라. 2분 10초. 자, 잘 봐. 뒷장은 넘기지 마. 뒤에는 다른 문제 거 있어. 내가 해석 일일이 타이핑을 해놨어, 이거를. 자, 해석 보고 다시 골라봐. 뒷장 보지 마라. 해석 보고 다시 골라봐. 똑같은 거 해도 되고, 다 뭔지 몰라요. 똑같은 거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참고로, 절석해서 수업 듣는 애들아, 내가 해석 줘놨거든? 이거 보면서 다시 풀란 얘기야. 한글 해석 보고. 아주 재밌어요. 그대로 할까? 바꿀까? 국어 문제잖니. 국어 영역. 뭐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고. 또 답이 뭔지 몰라. 둘 다 바꿨네, 현재는. 준영이는. 바꾼 거 맞지? 자, 소연. 자, 한글 받으면 고민되네. 인정합니다. 이준영 끊어라. 네? 끊으라고. 뭘요? 장난이다. 빨리 안 해? 한글 보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 문제 하나 푸는데. 잡나? 뭐 할래? 그대로? 네. 그대로? 좋아요. 자, 아주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내가 이렇게 해석을 준 이유가 해석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알겠어? 난 모르겠던데 해석 봐도. 야, 씨, 이런 거는 영화 보고 풀어야 돼요. 이거 문제 좀 그지 같긴 해요. 나도 요거 문제랑 뒤에 넘기지 마. 뒤에 문제 또 할 건데 그거 하면서 이 새끼 뭐 이런 걸 문제를 내? 본인은 뭔 소리인지 알고 문제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까 6월 목표는 어려웠다는 게 그렇게 잘 내서 어려운지 문제가 그지 같아서 어려운지 그건 모르겠지만 생각해봐라. 적어도 고3 말년인데 고3 애들이 한글 해석 보고 자신 있게 맞춰야 되지. 이거 보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럴 거 아니야. 이러니까 외국의 영어가 모국어인 애들도 쓰는 부분이 영어랑 틀리는 게야. 자, 한글 봐도 내용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풀거냐? 이거 아까 했잖아. 아까 했잖아가 뭐냐? A번 세 번째 줄에 토익 그냥 불러왔지? 호수 얘기 나왔었지? C번의 첫 번째는 흑색 쪽 나왔었지? 그 A가 먼저야, C가 먼저야? 호수가 예문이니까 먼저 나오지? 이걸 했어요, 금방. 자, 지금은 예를 들어 호수가 나왔던 호수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소액이 된 불은 없습니다만,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 주어진 문장의 손 얘기야? 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손 얘기가 예문입니다. 손이 어디 나옵니까? 빨리 말해. A에 나오지? 또 어디 나옵니까? B에 나오지? 그럼 A가 먼저겠니? B가 먼저겠니? 헐? 이게 구별이 안 돼? 자, 그러면 순서를 정리해보자. B번의 손바닥이 어떤 형태를 수동적으로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향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 이러한 유형의 향상이 있지? 이게 어디 있을까, 앞에? A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C의 마지막 줄의 반응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높여주는 조건 여기 있지? 보입니까? 아, 이래서 C 다음에 B가 나오면서 B가 예문 처음이구나. 손바닥 얘기가 다른데 주어진 문자가 C에는 없잖아. 그럼 A는 당연히 B 뒤에 나와야 되겠지?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에 나와야죠. 그럼 이제 국어 좀 하네? 해석 보고 맞췄잖아, 니. 이번에 국어 잘 쳤지? 아니요. 못 쳤나? 네. 그럼 못 친 이유는 아마 외우는 걸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한글 해석 준 이유가 있지. 아무리 봐도 내용 잘 몰라. 내가 아까 수업 준비 2시간 넘게 걸린다 그랬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한글 준 문제를 해석만 5번 이상 읽어봤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오죽하면 타입을 쳐봤겠냐.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된다. 사실 A와 B의 첫 문장 보면서 아, B가 A 시작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 양상이 아, 앞에 손바닥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가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능동적인 탐색, 수동적인 거? 수동적인 자극? 이거 한 대학교 3학년 이상의 지문 같아요. 전공 지문 같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알아보기가 어렵죠. 자, 38번 삽입입니다. 이건 풀어야 돼. 자, 선생님 준비해. 38번. 자, 준비하시고. 예측해라. 시작. 자, 7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1분 43초. 해봐. 1분 47초. 해해해. 1분 53초. 5번이 오답이 100%네. 자, 주어진 문장 해석합니다. 잘 봐. However, 하지만 interesting이 흥미롭게도 The type of advertisement 광고의 타입, 종류가 매러 중요하다. 앞에는 주어진 문장이랑 대조나 역접되는 뭔가가 나올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앞에 나올 거 예상됩니까? 자, 모르겠지? 자, 이제 질문합니다.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광고의 타입, 광고 종류가 중요하다. 광고 종류랑 관계된 얘기가 나오겠지? 네, 해봐. 라고 예측을 했어요. 저 5번이 많이 나왔는데 5번 먼저 볼까? 클리어리, 명백히 The nature of advertising. 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을 광고하는 본질은 can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드문 어떤 물품 중에 하나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할. 주어진 문장에 5번 다음에 들어간다 할 때 5번 앞이랑 대조가 되는지도 확인해 있어야 되겠고, 5번 다음에 타입 오브 어드버타이즈먼트 광고의 종류 안 나왔지? 자, 서윤이가 4번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괄호 건 하지 말고 액션 오리엔티드 해라. 활동 지향. 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나 그냥 행동을 할게요. 활동도 좋아요. 행동 지향적인 괄호 건너뛰고 TV 광고는 발견됐다. 증가시킨다. 어쩌고 저쩌고. 보이지? 자, 광고의 종류라는 거 알겠다 모르겠다. 현진이 알겠어? 어떤 광고 종류입니까? 활동, 행동 지향적인 광고 얘기가 나오지? 자, 그 다음 또 보자. 다른 광고 어디 나올까? 5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웨어레스 보입니까? 뭐야? 웨어레스도 반면에거든? 먼저 해석은 안 하지만 잘 봐. 웨어레스 다음에 어드버타이즈먼트 오버 뭐 이모셔널 와 인포머티브. 더 감정적인 혹은 정보를 주는 본성의 성질의 광고는 증가시켰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행동지향적이라면 이번엔 감정지향적인 광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4번 다음이 광고의 종류인 거 알겠습니까? 그 5번에 들어가면 대조가 안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주어진 문장의 내용, 광고의 종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알아봤어야 된다. 인정?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앞에 대조가 되는 게 뭔지 볼까? 자, 3번 다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their empirical study, 그들의 실증적인 경험적인 연구는 자, 포함하는 1000개 이상의 TV 광고를 with a combined media spend, 결합된 미디어 소비야. 미국은 필요 없네. 334억 달러. 어쨌든 그 실증적인 연구는 보여줬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뭘 보여줬냐? TV 광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증거로. 뭐에서의? 웹사이트 트래픽의 방문이야. 더 잘 알지 트래픽. 그리고 구매에서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TV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방문과 구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왜 하지만에 나옵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광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대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앞에랑 대조되는 거 생각하기는 어렵지. 그럼 지금 답이 같은 경우에는 아, 뒤에 광고 종류가 나오네. 그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됨? 자, 39번은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텐데 여기 재미있습니다. 자, 아까 36번보다는 조금 낮긴 할 텐데 이건 동시에 한번 해보자. 뭘 동시에? 한글 해석과 영어를 동시에 보면서 답을 골라봐. 지금이 39번이에요, 해석이. 영어랑 한글 해석은 같이 보면서 답을 골라봐. 재밌지? 자, 시작! 잠깐 왔어? 오, 1분 29초. 또? 오, 둘이 똑같은 거 했네? 몰라? 자, 그래서, 오, 좋아요. 40초. 답이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하는 말이, 해석만으로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석은 맞잖아. 재밌습니다. 자, 한글 해석 보고 주어진 문장 읽어보자. 일단 이것은 이랄 수는 써있지. 근데 이거 찾기는 어렵다 사실. 이것은 심리적 구조로까지 확장되는데 이거는 조금 38번 할 때 했던 거랑 똑같네? 38번 할 때 뭐였니? 주어진 문장 보면서 광고의 종류가 중요하다 해서 뒤에 광고 종류 나온다고 그랬었지? 근데 틀린 사람이 그거 놓쳤잖아. 근데 지금은 이것은 심리적 구조로 확장되는데 그랬지? 그럼 주어진 문장 뒤에 어딘가에 심리적 구조가 어디 있을 거라 그 생각했어? 오,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저 읽어보자. 유기체는 적절한 현상을 지향하고, 뭔 소리야 이거? 적절한 현상을 추구한대. 그 다음 자극에 대한 감도를 지니고, 자극에 대한 감도는 누구야?
적응을 촉진하는 충족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뭔 말이냐고. 어쨌든 얘 다음에 심리적 구조가 나오겠네. 이 생각이 드는 게야. 자, 보기 다 읽어봤잖아. 1번부터 쭉 읽어봤잖아. 자, 2번이 많이 나왔는데 2번 보자. 각 종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자, 주어진 문장이 만약 2번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 주어진 문장이 어떤 욕구냐? 일단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읽어보자. 각 종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특화된 신체적, 야이씨, 행동적, 에이씨, 정서적, 인지적 적응 형태가 존재한다 그랬지? 들었냐? 자, 2번에 들어가면 여기 2번 다음에 있는 게 심리적 구조입니까? 근데 2번 했어요. 이상하지? 오히려 2번 다음을 읽으니까 2번 다음에 나온 거는 행동과 신체만 봐도 심리적 구조 아니지? 네, 해봐. 그럼 2번 뒤에 나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지. 안 그래? 자, 그 다음 3번 봐봐. 인간의 경우 우리의 사회적 본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자, 선천적 경향과 지각적인 민감성, 요걸 심리적 구조로 봐야 된다 로 풀어야 돼요. 아씨, 어렵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제가 좋다고 한 거에 해석을 써오는 게 아니지. 이게 수능에 나오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번, 3번 앞에 각 종에는 각 종의 예시로 인간이 나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문제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문제에서 심리적 구조 얘기를 했잖아. 그게 2번에 나오는 게 신체적, 행동적, 정서인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심리적 구조가 아니고, 3번째에 사회적 본성을 고려할 때 선천적 경향, 지각적인 민감성, 이 지각적인 민감성이 주어진 문장에 있던 자극에 대한 감도 얘기거든. 이런 거를 골라서 3번을 골랐어야 된다. 근데 알아보기 어려운 게 각 종이는 2번에서 그래놓고 3번에 인간의 경우 했으니까 2번에 연결되는 것 같거든. 근데 2번 뒤에 있던 신체적 행동적이 3번 뒤에 있는 지각적, 선천적 경향과 지각적 민감성 얘기는 아니더라. 그게 심리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된다. 어렵지? 다시 말합니다만 해석을 내가 타이핑해온 두 지문이 좋아서 해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다 이 문제 보면서 욕했습니다. 아, 무슨 쓰레기같이 입다의 문제를 내지? 내가 한글 해석을 한 5번 넘게 봤다고 그랬잖아. 내가 못하나 그거를? 이런 거 보면서 이해는 좀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러 번 봐야 되냐? 심리학적인 배경,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해를 하는 문제라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 시험을 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못 찾기야. 그때 문제 막 뭐라 욕하면서 나 이거 못 풀어 이럴 거냐고. 어쨌든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 그거 이제 3학년 때 해나가야 된다고.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요거로만 어떤 거로만 풀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에 따라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 저런 방법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세상에 고3 지금 6월 달인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보고 막 이렇게 풀려도 틀리는 문제가 어디 있니? 근데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서 아까 그 모평 어려웠다는 게 문제가 좋은데 어려웠냐 아니면 이렇게 그지 같았냐? 그냥 해석을 원했어요. 어? 해석을 원했어요. 이것도 해석 잘 안 될 거야. 영어 문장 봤을 때. 근데 오늘 순서 삽입의 날이다 그랬잖아. 순서 삽입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합시다. 그러려면 숙제를 잘해주시 얘들아. 매일 처음 숙제가 순서 삽입인데 이유를 말이야 개떡같이 쓰고 그럼 되겠냐고. 또 안 하는 애도 있고 말이야. 이모구나. 진도 여기까지. 자, 오늘 좀 재밌었지? 해석이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이 돼도 못 푸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한글이랑 같이 봤는데도 안 되잖아.
얼마나 재밌냐고. 해결해야 되는 거야. 현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집에 뭐 오, 좋은 데 가냐 그럼? 그렇지. 자,